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동아일보에서 가장 큰 뉴스는 역시 코로나입니다. 미국에서 12,500명이 확진됐다. 유럽에서 사망한 사람들은 중국의 2배가 넘는다 하면서 전 세계적인 팬데믹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뉴스보다도 더 관심 가는 뉴스가 바로 일면 사이드에 있는 이 기사입니다. 이 기사. 그리고 잘 안 되네. 네. 트럼프가 북한한테 친서를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한 그 다음날 보내서 김여정이가 잘 받았다. 그리고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협조를 하자 뭐 이런 제의를 했다고 자랑삼아 밝힌 북한발 기사입니다. 그 북한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은 북한이 쐈던 미사일은 제가 이스칸데르냐 에이타킴스냐 헷갈린다 그랬는데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게 되면 북한판 에이타킴스가 확실해 보입니다. 에이타킴스는 우리의 에메랄스 같은 그런 차량에다가 2발의 미사일을 쏘는 건데 그런 사진을 공개했죠. 근데 북한이 이번에 쏜 게 이렇게 떨어지다가 도약을 했단 말입니다. 풀업을 했으니까 이거는 이스칸데르형 기술을 북한판 에이타킴스에 접목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북한이 지금 미사일 발사 기술이 굉장히 급속도로 대한민국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뭐 ICBM급 미사일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대미용이라고 제외하고는 보면은 우리가 훨씬 앞서간다고 봤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을 북한이 마구 쫓아와서 우리 기술이 북한에 넘어간 건 아니냐. 넘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이 안에서 오열이 하는 경우도 있고 북한의 해킹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3국에서 우리가 제3국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술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중앙아시아 모국과 위성 협력하자고 문 대통령이 제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의심스러운데 한번 그걸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제가 얼마 전에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가 한 13,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한미 방위비용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LA에서 열린 거에서. 그렇게 되면 4월 1일부터 그 한국인들이 한 2,000명을 제외한 10,000명 정도가 휴업 내지는 해고가 된다. 그러면 그게 여파가 얼마나 큰가 하면은 지금 한국 원자력 산업의 심장인 두산중공업이 휴업을 하겠죠. 할 수밖에 없죠. 하게 되면 6,000명 정도가 휴업 플러스 명예퇴직할 거라고 봐서 큰 뉴스인데 그거에 더블이 되는 수가 쏟아져 나온다. 거리로 집으로. 여기다가 지금 저가 항공사들이 완전히 지금 휴업 상태고 또 큰 아시아나나 대한항공도 피해갈 수 없고요. 그다음 여행업계는 지금 전멸이죠. 네. 이런 상태에서 자꾸 실업이 커지면 문재인 정부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라도 지금 막아야 될 텐데 그런 우려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연결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뉴스 중에는 취재할 수 있는 게 있고 취재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들이 발표하는 자료를 가지고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제가 통신감청이나 위성을 볼 수 있는 자리라면 더 좋겠지만은 그게 안 되면은 낙엽이 하나 떨어지는 걸 보고 가을이 왔구나. 제가 어떤 그 기온을 느낄 수 없는 화면만으로 본다면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면서 들어가 보는 거죠. 이러한 판단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의외로 전문가들이 하면 상당히 정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쓰는 기법은요. 이미 그 대기업에 계신 분들은 빅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실 텐데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앞으로 어떠한 물건이 팔릴 것인가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이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추세가 나오거든요. 그 추세에 따라서 물건을 출시를 하게 되면 성공률이 비교적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귀축법이라고 하는데 논리학에서는 이렇게 추세를 봐갖고 이렇게 딱 예측을 해서 추론을 세운 겁니다. 이러이러한 추세로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다고 추론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 했는데 성공하면은 그 귀축법이 성공했다. 틀리면은 조금 추론 잘못했구나 해서 수정을 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저도 그런 귀축법적 방법으로 지금 북한 한반도 관계를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의 분담금, 미국이 많이 요구한 분담금을 못 내겠다고 버티고 있으면서 한 10,000명의 한국인 근로자들,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실업자로 만드는데 이거는 패착이다. 한국 안보에도 휘둘릴 거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우선
이번에 그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난 다음에 트럼프가 친서를 보냈잖아요. 근데 이러한 꼴에 사건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2018년 2월 말에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가 노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는 무슨 아베하고 짜듯이 얘기했고 노벨 평화상으로 자기를 후보로 추천해줬다. 또 아베도 그걸 인정을 했고요. 트럼프가 공개를 하고 아베가 인정을 하고 해서 무슨 장난이지? 그래서 트럼프가 또 그 직전에는 그 전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보원이 국가정보원이 개입해가지고 미국에서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도록 이렇게 공작을 했다고 제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는 쪽으로 노력하면서 남북 관계를 연결해주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뭘 챙기고 이런 구도로 갔는데 그것이 하노이 때 다 깨졌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의 수를 마지막으로 걸려든 것처럼 확인해 준 게 아베하고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노벨 평화상 트럼프가 받으려고 한다라는 걸로 탁 띄워주고 나서 하노이 회담에서 나 노딜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 바람에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만 되면은 모든 북한의 지원을 떠맡겠다라고까지 전화로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바보가 됐죠. 그 다음에 뭔가 크게 기대하고 쫓아왔던 김정은이도 바보가 됐죠. 네. 그래서 판이 깨져갖고 굉장히 위기가 올 줄 알았는데요. 그 위기를 북한이 만들었어요. 그해 3월 6일 날 제가 이것저것 자료를 뽑아보니까 북한이 탄도미사일 단거리 2발을 쐈습니다. 그때 이미 나온 보도를 보니까 벌써 7번째 미사일 발사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되게 화가 났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김정은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3쪽짜리 친서를 받았다. 그런 내용이 뭔가 하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김정은의 불만이 담겨 있었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기가 보냈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고 한 바로 며칠 후에 트럼프가 내가 김정은의 불만이 담겨 있는 친서를 받았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공개할 수도 있지만 긍정적인 내용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영국을 한국에 넘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이 언론은 뭐라고 보도했는가 하면은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바라는 게 뭡니까? 전작권 전환이잖아요. 아, 전작권을 전환해 주려고 우리한테 주려고 그렇게 이 말이구나 하고 이렇게 아전인수적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걸 운영해서는 한미동맹이 약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물타기를 해석을 2가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런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 지금 코미디 보는 것 같아요. 19년 작년입니다. 6월 23일 날 북한이 뭐라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왔다. 김정은 동지께. 그리고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김정은은 이거를 매우 아름다운 친서라고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내용은 공개 안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왜 또 재밌는가 하면 그 직전에 북한이 SLBM을 발사할 거다라는 보도를 미국의 38로스가 이렇게 북한 자료를 통해서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그 하여간 이 무슨 얘기가 하면 제가 지금 김정은하고 트럼프의 친서 외교는 18년부터 19년 거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은 트럼프가 턱 보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쏘는 것도 보게 되면 ICBM급이 아니고 단거리로 주로 쏩니다. 작년 말에 ICBM을 쏠 것처럼 막 위협을 강했을 때 미국이 군사적 압박을 되게 가했었거든요. 그럴 때 중국이 12월 23일 날 단동에서 대규모 식량 지원을 하면서 북한이 숙으로 앉았습니다. 북한은 뭐든지 물건 챙기면 되니까. 즉 미국은 ICBM급 미사일만 쏘지 않으면은 그냥 냅두고 오히려 친서를 보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김정은은 마음 놓고 쏘고 있는 모양이죠. 김정은이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저는 굉장히 헷갈리는데. 근데 가장 재밌는 기사는 원래 1월에 나왔는데 제가 한번 이 방송 통해서도 우리 대통령하고 통화하면서 트럼프가 내 생일 메시지를 김정은한테 전해주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그걸 발표하니까 김기관이가 나와서 이미 받았다. 미국으로부터 바로 받았다. 너 나대지 마라. 이렇게 해서 저는 그때 이제 이거 트럼프가 남북 간의 내통을 의심하는구나. 근데
내통이 잘 안 되고 있구나. 북한이 우리를 의심하는구나. 그런 거를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판단은 이겁니다. 지금 트럼프는 북한이 미사일 쏘면은 단거리를 쏘면 친서를 보냅니다. 여러 가지 달래는 내용을 뭐 별 내용 없어요. 저도 보진 않았지만 그런 걸로 보냅니다. 그때 ICBM을 쏘게 되면 너 죽인다 하고 지금 군사력을 투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쏘겠다 그러면은 계속 압박을 가하면은 우리는 뭐 북한을 돈을 줘서 달래려고 하는데 대북 제재 때문에 우리는 못 하는데 중국이 줍니다. 그럼 미국이 모른 척해요. 그럼 북한은 받았으니까 일단 주저앉고 단거리를 쏘면은 미국은 뭐 뚝뚝뚝 오케이 그런 식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은 자꾸 북한이 어떻게 됩니까? 미국하고 대화를 할 수 있구나 이렇게 기웁니다. 근데 계속 지금 북한이 나오는 거 보게 되면은 이번에 김정은이가 밝힌 거 보게 되면은 뭐 우리를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미국이 열정적으로 제공해주는 악착한 환경이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미국과의 대화의 끈은 놓지는 않지만은 대북 제재는 풀라는 요구를 계속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미국은 남북한을 지금 동시에 다루고 있는 겁니다. 제 판단입니다. 즉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쏴서 남한을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건 오케이 해 둡니다. 그러나 미국을 쏠 수 있는 ICBM을 하게 되면 군사력으로 막 때리겠다는 압력을 가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트럼프가 같이 맞춰줘 봐야 지금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 그래서 자기가 주도하겠다는 건데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하고는 같이 안 해주고 북한이 그러면 가만두고 남한서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돈을 더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서두를 게 없다. 트럼프가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한국이 결정해야 된다는 거는 돈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돈 내놓으라는 얘기. 근데 지금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서 한국이 쟤네가 한 5배 올리니까 못 내놓겠다 그러는데 못 내놓게 되면 북한이 도발했을 때 우리가 안보가 흔들리게 되겠죠. 그리고 10,000명에 가까운 한국인 근로자들이 실업자가 되겠죠. 스트레스를 누가 받겠느냐 이런 문제.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지금 문재인 정부 가지고는 미국의 협조를 구해봐야 오히려 정보가 새고 뭐가 이상하다라고 의심을 하는 거가 되는 거죠. 네. 그럴 바에는 북한이 적당히 도발하는 거는 그냥 오케이 계속해 잘한다 이 말까지는 안 하지만 그런 식으로 내버려둬서 한국이 점점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지금 한국을 지원해봐야 이 정부 문재인 정부한테는 해봐야 밑빠진 독의 안보상의 지원은 물붓기입니다. 다 미국이 애만 쓰고 효과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미자주를 요구하면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한 정부이기 때문에 해봐야 안보 효과도 안 올라가니까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 라고 하면서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되면 뭐 우리가 미국한테만 위협 안 주면 오케이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북한이 자꾸 도발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고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돈은 더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안 내놓으면 한국인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는 거죠. 거기서 북한이 도발을 높이게 되면은 주한미군이 대응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인 근로자 10,000명이 없으면 못한다. 40,000명이 돼야 돌아가주는 조직인데 4분의 1이 빠져나갔다. 우리도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 번쩍번쩍 경광등이 위험시가 오겠죠. 뭐 그렇게 처박아 두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네. 대공작을 걸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코로나 문제하고 또 4월달로 다가오는 총선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돼 있지만 북한이 좀 더 큰 거로 나가게 되면 위기가 커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착각을 하시는 게요. 한반도 운전자론 그래서 두 바퀴 평화론을 얘기하는데 남북 관계는 우리끼리 하고 미국 관계는 둘로 해서 각자 돌아가면서 두 개가 같이 돌아가면서 차가 가자라는 두 바퀴 평화론을 주장하시는 건데 이게 바퀴가 같은 방향으로 돌고 같은 속도로 돌면 문제가 없겠지만 따로 돌고 그러면 차가 아니라 이건 뭡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개판되는 거죠. 개판되는 거잖아요. 개판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 대통령이 통일 이야기인데 통일할 수도 없고요. 미국은 한반도를 불통일 관계로 두겠다는 거죠. 현재는. 그리고 그래 한국 너 나랑 같이 안 가? 동맹 어쩌고 하면서 네 맘대로 하겠다. 그럼 뭐 해봐 하고 이제 북한은 오히려 약간 살려주는 거죠. 미국한테 들리지만 않으면. 근데 이런 거를 문 대통령이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그게 한반도 운전자론인데 못하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점점 고립되면서 경제적으로 추락할 것이다. 보이게 안 보이게. 보이게 안 보이게.
미국이 지금 코로나 문제와 관련해서 처음에 우리를 무시하다가 한국계 잘한다. 잘한다고 하면서 우리 잘하고 있는 이런 기술이나 키트 같은 건 받아갈 겁니다. 우리 잘한다 그러면 기분 좋아하잖아요. 이란한테도 못 줘갖고 지금 대한민국 언론들 난리잖아요. 북한하고 이란이 미사일 커넥션을 보고 다 하는데도 그걸 주라는 쪽으로 좀 어제 방송 보니까 보도를 하더라고요. 이란 대사까지 방송에 나오게 해가지고. 와, 이렇게 PR을 구별 못하는 게 대한민국 언론입니다. 참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한국을 뭡니까? 피 흘리기 작전. 정치학 용어에서 적이든 적이 아니든 나랑 불편한 사람은 자꾸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게 만드는데 피 흘리기 작전. 그 다음에 뭐 제가 몇 차례 얘기했지만 개로왕 때 중도림이 백제에 와갖고 국고를 탕진하게 만드는 작전. 지금 그런 걸 지금 우리한테 걸고 있고 우리가 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위기입니다. 이게 지금 트럼프가 북한을 살살 달래기 위해서 단거리 미사일 쏘게 되면 친서 보내갖고 친한 척 쇼를 하고 그럼 북한은 좀 마음이 놓이죠. 세월이 지나면 자꾸 친미를 기울 겁니다. 그럼 미국은 남북한을 동시에 조절을 하면서 분단 상태로 둘 겁니다. 네. 그러면 한반도 문제를 내가 주도할 거라고 했던 문재인 정부는 점점 이번 선거에선 이기더라도 돈을 한 100만 원씩 국민한테 푸니까 이기더라도 나라 꼴은 말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아마 제가 이런 판단을 했다면 우리 국정원이나 우리 통일연구원 사람들도 다 이 판단을 할 거예요. 근데 이 판단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해줄 방법이 없을 겁니다. 저도 안 들을 거고. 근데 국민들은 아마 재난기본소득 뭐 젊은 사람들 만나보면 상당히 받고 싶어요. 뭐 저도 받고 싶어요. 돈 좀 되는데. 근데 그 돈은 누가 만드나요? 이번에 뭐 50조 추경하고 또 2차 추경 100만 원씩 주기 위해서 추경 만들겠죠. 그런 추경 해가지고 돈 나눠줘서 뭐 코로나 위기는 극복할지 모르지만 안보 위기는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근데 추경 만들 때 한미 방위비용 분담금 내용은 안 집어넣을 거거든요. 1차도 이미 안 집어넣고 2차도 안 넣을 겁니다. 그럼 미국은 계속 북한을 기살려주는 쪽으로 갈 거고 우리는 코로나 문제를 극복해도 또 다른 안보 위기, 실업 위기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문제를 줄이고 하나라도 일자리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5년 동안이라도 자기 임기 넘기는 동안 동안이라도 줄 거 주고 그러고 해서 안보를 확인하고 그 다음 문제에 딴 거 가라 이거예요. 훨씬 더 많은 돈을 지금 국민한테 풀려고 하면서 왜 미국한테는 그렇게 나가면서 우리 통일 기회를 놓치냐 이겁니다. 문재인 정부. 지금 판단 미스를 대단히 하고 있습니다. 뭐 전작권 갖고 오겠다 해봐야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코로나 문제 때문에 이거조차도 헉헉댈 겁니다.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열심히 했는데 나는 뭐 누구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자폭하는 스타일로 가지 마시고요. 하여간 미국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미국은 꽃놀이표 전략으로 들어갔고 지금 우리가 극복하기 어렵다. 그러면 36개 전략에서 내가 이길 때는 2일대로라든지 성동격서 차도살인처럼 좋은 작전을 쓰지만 내가 밀리는 단계에서는 뭐합니까? 미인계, 공성계, 열한계처럼 패배했을 때 시간을 끌고 만회할 수 있는 작전을 써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한미관계에서 패전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승전계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완패를 합니다. 이미 많이 맞아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친구가 크게 한번 맞추려고 헛스윙 하다가 비는 순간에 턱 맞으면 KO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덜 지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구나. 지금 미국이 갖고 노는구나. 문재인 정부를. 이게 제 판단입니다. 독자 여러분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지금 트럼프하고 왜 편지가 왔다 갔다 하고 지금 트럼프의 편지를 받은 북한이 내가 더 사랑받고 있어 이러고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문재인 너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세월이 오래 지나면요 어떠한 결과를 나올지 모릅니다. 참 대한민국 우스운 나라 될지도 모릅니다. 죽으나 사나 아직은 미국이 절대 강국입니다. 그 틀에서 우리의 공간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만든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죽으라고 해서 공간 만든 겁니다.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 일본 다 중국 다 센 나라입니다. 근데 그걸 끌고 우리가 간다고요.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셰퍼드 같은 맹견들을 내가 다루겠다고 의지는 낼 수 있지만 나가보면 자기가 먼저 무서운데 오금이 저려서 개를 끌고 나가겠어요? 자기 방어하기 바쁜데 통제 못합니다.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차도살인기
지게처럼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을 하고 자신이 있을 때 나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쭉 정확한 제가 다 자료를 볼 수 없고 취재를 할 수 없지만 규칙법적으로 보게 되면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의 대공작에 말렸다. 제 의견입니다. 한번 이런 관점에서 지금 뉴스를 한번 남북한 뉴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